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좀 소폭 하락했고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하락한 주식이 있다고 해서 그 주식이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2%, 나스닥은 0.7%, 그리고 S&P는 0.3%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섹터, 여기 있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헬스케어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퀄컴이 조금 눈에 띄고요. 섹터 단으로 보면은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그동안 상승했던 기술주들은 하락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에너지 주식이 12% 하락한 것이랑 비교해 보면 어제 있었던 일들은 약간의 되돌림 성격이 강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정점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5월 달에 8.1%였는데 6월 달에는 8.4%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 시장에는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5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되돌림이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하락한 주식은 바로 크립토 스탁이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나왔는데요. 크립토 관련주들이 아주 낙폭이 컸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지난 12월 대비 75%,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62%로 심지어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 되겠고요. 녹색이 밈 주식이고요. 밈 주식보다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위에 있는 회색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다른 낙폭이 컸던 걸로 알려져 있는 스펙과 같은 그런 주식, 나스닥은 여기 있네요. 보다도 훨씬 더 낙폭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비재와 자동차 산업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가계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내구재 중심으로의 소비가 이동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컨슈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대 최하로 낮아져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많이 전해져 있죠. 자, 모건 스탠리에서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11%의 배당을 올리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빌리언 달러 정도 수준의 바이백을 진행하겠다. 언제?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야, 나 괜찮다고 했지? 그럼 나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바로 한 거죠. 야,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진짜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주주 환원을 정말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 있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과했지? 나 더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선이요. 주식을 팔아 제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IPO 주식 전환 유상증자와 같은 주식을 파는 것이 이렇게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어난 반면에 자사주 순매입은 이렇게 우리나라랑 참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요. 우선은 GDP 나우가 0%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더 많이 떨어지진 않고 0.3%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번 주에 계속 발표되는 지표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온 그 경제 지표들은 냉장고 같은 TV 같은 내구재 주문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예상은 전월 0.4%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상승한 0.7%로 발표됐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G7 국가 정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 모인 자리에서 영국의 존슨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우리 우통을 벗고 사진 찍을까요? 라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 푸틴을 조롱한 농담을 했는데 바이든은 그냥 웃기만 했다. 왜 웃기만 했을까요? 우통을 벗진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참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사실 나왔던 얘기는 결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상한제를 추진하자. 그래서 미국이 야, 러시아 원유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거 이상으로 돈 더 많이 주고 사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여전히 많은 양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거 뭐냐, 이거 누가 사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EU에서는 자,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국 보리스 총재가 우통을 벗고 사진 찍자라고 얘기하는 호기를 부렸던 거에 비하면 그 다음 나와 있는 이 그림 보시면 러시아에서 지금 기름 누가 사고 있어? 1등 중국까지는 이해되지만 2등 독일, 3등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폴란드, 프랑스 전부 다 사고 있어요. 유럽 애들은 지금. 그러니 지금 상한제? 잠깐만 생각해 볼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BIS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어제 BIS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빨리 안 잡으면
큰일 난다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5%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소비재들의 비중이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웬만한 건 지금 다 5% 이상 올라간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머징 국가, 신흥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 임금도 미국은 이만큼만 떨어지지만 유로존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정말 많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서 빌 게이츠가 20년 안에 팬데믹이 또 찾아올 확률이 50%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럴 거면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도 이상한데 50%도 이상 반반이란 얘기인데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유가는 2% 상승했고 구리는 0.5% 반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프랑스도 다시 석탄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탄 발전소 재가동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니까 수급 불안이 되면서 겨울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조차도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지금 락다운을 지금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국가 부도 지금 상황이거든요. 스리랑카는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필수 제품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에너지가 동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락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군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일단은 학교 폐쇄하고 시민들한테는 일단 재택 집에 있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어제 한 7bp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워드 막스인데요. 하워드 막스 잘 아시죠? 하워드 막스가 지금부터나 제대로 된 행동에 나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자산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점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어차피 저점까지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지금 정도 수준이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난 더 산다. 근데 이제 더 산다는 게 이제 주식을 산다는 게 아니고 하이힐드 채권, 선순위 담보 대출, 그 MBS 등을 지금 긁어 모을 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긁어 모으시겠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좀 긍정적인 뷰로 선회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지금 주식을 산다는 건 아니고 회사채를 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러시아 디폴트 소식이 어제 장중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게요. 이미 지금 서방의 제재로 자금은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정식적인 디폴트 선언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정식 디폴트 선언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미 러시아의 채권은 가격이 보면요. 지금 2월부터 10불에서 2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불을 빌려줬는데 10에서 20불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사실상 가격은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큰 동요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아 통화 이야기네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머징 아시아 지역의 커런시가 굉장히 더 심한 압박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통화 국가가 더 큰 압박을 받을 거다. 연준의 긴축 행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지역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빠졌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통화가 심각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크립토 시장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가장 크립토 시장에서 헤지펀드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에로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약 8,600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27일에 상환했어야 되는데 상환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유동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립토 시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기업 뉴스는 FTX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로빈후드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로빈후드를 인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로빈후드 주가는 크게 상승했는데 뭐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거 아니다.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M&A가 나온다는 거. 지금 어쨌든 지금 크립토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이고 이것이 사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요만큼이요. 요만큼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만큼 올랐어요.
자, 정치 이슈도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안보 전략, 이렇게 해서 나토에서 러시아가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도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도전하는 내용도 다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내용보다도 이게 중요하죠. 병력을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지역에서 지금 방위비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2021년 10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는 좀 늘렸나요? 폴란드도 그렇고 라투아니아 전반적으로 지금 루마니아도 그렇고요. 병력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뭐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